여의도 5번 출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행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는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01년에 시공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전략을 짜는 컨설팅 회사,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거쳐서 2017년도에 은행에 입행했고,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자문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해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전반적인 투자나 관리, 매각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케이스를 살펴볼 수 있고요. 주로 전국 센터나 지점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직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본점에 있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있는 은행의 부동산 투자자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 권유나 이제 투자 자문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증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산 운용사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 운용 인력, 개발 인력, 이런 자격들을 평상시에 좀 취득해 놓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다양한 어떤 커리어를 존중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마스터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운이 좀 빠져있는 그런 상태죠. 세 가지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상업시설의 어떤 그런 공급이 과잉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서 이제 입지를 좀 다져나가야 되는데 금융기관이 이탈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70년대에 공급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축 진행 단계가 다소 좀 더딘 그런 상황이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빌딩의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12년도에 준공된 IFC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5만 평이 넘어요. 올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파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만 평이 넘습니다. 63 빌딩이 4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면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정경련회관,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공제회, 우체국 사옥도 짓고 있고 사학연금, 이런 어떤 줄줄이 공급이 되고 있거나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특히 이제 노후된 어떤 그런 건물에 대한, 빌딩에 대한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야 이제 시설 경쟁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임차 조건만 잘 맞춘다라고 한다면 임차인들을 유치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노후 건물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최근에 여의도에 있는 노후된 건물들이 자구책을 굉장히 많이 실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P 빌딩이나 BNK, 부국, 신영증권, 이제 이런 사옥들이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규 공급되는 건물들의 어떤 그런 경쟁할 수 있는 시설 경쟁력을 이제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운용사를 통해서 이제 매입된 NH투자증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된 어떤 업무용 빌딩이지만 향후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주거형 건물로, 그러니까 소형 주거가 이제 집적된 어떤 그런 시설로 변경을 이제 꾀하고 있거든요.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노후된 어떤 건물들, 이제 빌딩들이 소형 어떤 주거 형태로 이제 변경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 빌딩을 이제 주거 형태로 이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완화해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의도의 강점은 여의도가 섬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특화해서 컨텐츠를 입히기에 최적의 공간이라는 거거든요. 정부는 2007년부터 여의도를 더 강화된 어떤 금융 중심지로 이제 육성하고자 관련 법안을 이제 내놓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실효적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 여의도를 떠나 도심으로 이전하지 않고 여의도에 있을 때 조금 더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의도에 있는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언제 재건축이 돼도 사실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좀 더딘 이유는 사실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매입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향후에 여의도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 가치가 좋아진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여의도에 어떤 주어지는 어떤 컨텐츠가 녹아드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가 용도지역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11개의 용도지역이 19개로 세분화되면서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한 일반 상업지가 중심 상업지로 개편되면서 용적률이 다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의도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지난 5월 6일날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이제 내놓았어요.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서울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4만 호 정도의 이제 공급 캐파를 7만 호까지 이제 늘리겠다. 여러 가지 이제 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넓은 부지인 용산 정비창이 자연스럽게 이제 화두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8,000세대 정도의 공급이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미니 신도시급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자금 출처나 아니면 이제 취득 목적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에 어떤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투기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거래는 그렇게 많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산 정비창 부지는 주거보다는 상업용으로 개발을 했을 때 더 빛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공급 과잉 상태이고요. 주택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이제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가 서울에서도 이제 입지의 끝판왕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자리가 좋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서 공급이 될 텐데 공급 가격과 향후에 사람들이 인지하는 시세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면 청약에 참여했으나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약에 참여조차도 하지 못한 이런 소외된 사람들 굉장히 상실감이 클 수 있을 텐데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이 그런 이제 상실감이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저희 자문센터가 있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이만 말씀을 좀 이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동하면서 이제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부탁드린다고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